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레가의 턴테이블 P2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보통 이제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이 레가 턴테이블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죠.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대략 전원 연결하고 지정된 대로 몇 가지만 맞추면 바로 LP를 올려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P 소리를 제대로 듣는 일이 굉장히 미묘한 조작을 사용자가 다 해야 되는, 그걸 꼭 즐기지 않고 나는 LP만 좀 제대로 좀 듣고 싶다, 편하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레가였고요. 벌써 이제 50주년을 넘긴 그런 중견 턴테이블 회사가 됐습니다. 두 분이 만들었죠. 렐프의 R2와 간디의 G8를 합쳐서 레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전기만 꽂고 각만 몇 개 잡아주면 바로 LP를 얹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턴테이블을 만들자는 게 목표였고, 첫 제품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레가의 제품 레인지는 대단히 넓습니다. 보급형부터 하이엔드까지 총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카트리지나 스피커, 앰프까지 하면 좀 더 폭이 넓어지는데, 일단 LP 플레이어, 이 턴테이블에만 국한을 했을 때 그 촘촘한 구간, 레가의 모든 제품이 이제 플라나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약자로 P를 붙이죠. 그래서 P1부터 P10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 촘촘한 구간을 하나씩 1과 다른 2, 2와 다른 3, 3과 다른 6, 이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레가의 심도 깊은 기술이자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볼 이 P2, 이 플라나2도 꽤 초기에 만들어졌죠. 참고로 레가는 이 P3가 유니버설한 비싸지 않으면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레가 제품의 표준과도 같은 그 제품을 P3라고 했을 때, P2는 마치 P3의 거울에 반사된 모습 같은 P3 아래 등급 제품으로 개발된 제품이지만, P3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생략해서 만든 그런 주니어 버전 P3라고 보는 게 P2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1하고 P2의 간격, 그리고 P2하고 P3의 간격은 조금씩 컨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P1은 완전히 레가의 입문형, 보급형으로 개발이 됐고, 그리고 레가의 초기부터의 레퍼런스인 P3가 있는데, P2는 P3에 아주 근접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그게 P2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보시면 전형적인 레가의 기본 포맷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슬림한 반듯한 베이스에 그 위에 얹힌 플래터가 있고, 그리고 이 레가 전체 성능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남, 일체형 토납이죠. 이건 레가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턴테이블 타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유명한 토남이죠. 그리고 이 자체 제작한 카트리지까지 재작년 말, 작년 초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P2가 새 버전으로 바뀌게 된 건 뭐냐면, 기본 장착되는 이 카트리지가 바뀌었어요. 바로 이 ND3, 이게 레가의 제품 업그레이드 혹은 업데이트 방식 중에 하나인데, 기본 장착되는 바늘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바로 아래 제품이나 상위 제품하고 공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한 칸씩 올라가서 새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경우가, 그게 레가의 방식인데, P2에 새롭게 장착된 이 ND3, 이게 기존 P2하고 달라진 새로운 P2의 표식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아마 이전 제품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가의 이 P1, 플라나 1은 카본이라는 바늘,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도 많이 다르죠. 오디오 테크닉 같이 그 AT3600 계열, 그걸 플랫폼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보급형 OEM 카본 카트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P2도 그랬어요. 원래 그게 새로운 카트리지로 변경이 돼서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P3에도 기본 장착이 되는 그런 카트리지입니다. 이 ND3는 결정적으로 이 레가 자체 공장 자사에서 직접 코일도 감고 수작업으로 제작이 되는데, MC형에 들어가는 강한 자석 있죠. 네오드뮴 자석이 들어갑니다. 좀 이따 음악을 듣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의 P2하고 다이나믹스나 음색, 그리고 정숙도, 이런 것들의 변화가 꽤 있습니다. 여튼 카트리지가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면, 역시 그 성능이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건 이 레가가 자랑해마지 않는 이 토남 있죠. RB220, 이게 P1, P2, P3가 토남이 다 틀리죠. 110, 220, 330. 토남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인데 다이캐스팅으로 해서 견고함과 외부 진동, 이게 또 등급별로 미묘한 차이가 나게 만들었는데, 다른 회사 턴테이블하고 비교했을 때 RB20 정도의 토남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꽤 등급이 높은 턴테이블 정도가 돼야 비로소 이 정도의 토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레가는 여러 특징 중에서도 역시 토남이 먼저 보이고 토남에서 모든 성능이 시작이 되는 그런 턴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P2에 쓰인 RB20이 대표적인 샘플이 됩니다. 그 금속 가공한 정밀도도 P1에 있는 110하고도 또 미묘한 차이를 두고, 부분이 재질이 좀 다르게 제작이 돼서, 그게 이게 레가가 50년 이상 턴테이블을 만들면서 생겨난 그런 노하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베어링에 따른 음질 차이도 꽤 큽니다. 뭐 턴테이블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베어링 하우징, 이 베어링이 돌아가는 그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이 하우징 재료도 되게 중요한데, 얘는 아주 또 매끄러운 그런 황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황동 재질로 베어링 하우징을 만들고,
이 스핀들 같은 경우는 진동에 민감한 부분이라 이건 또 고탄소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엔 또 폴리머 같은 이런 플라스틱 재질을 쓰고 부위별로 딱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재질을 적재적소에 잘 배합을 시켜서 만드는데 그게 아래 등급 제품과 상급 제품이 미묘한 차이가 나게 그래서 P1 다르고 P2 다르고 P3가 다르게 그렇게 제작이 돼 있다는 게 레가 턴테이블의 시그너처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가는 이 베이스 자체를 아주 슬림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음질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P2의 베이스는 P1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유사해 보이지만 P1보다 좀 더 견고하게 MDF를 구성을 해서 그 웨이브로부터의 진동과 자체 플래터의 진동 이런 거를 음악적 성능으로 발휘하기에 최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참고로 P3로 가면 이게 2mm가 늘어나요. 그리고 2중으로 만든 거 그렇게 조금씩 계급을 다르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플래터 이게 글라스 이제 아마 강화 유리 같은데 그냥 글래스 플래터라고 부르는 이게 그냥 플라스틱 소재를 쓴 P1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외관에서도 바로 표시가 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운드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그렇게 차별화시킨 부분이고요. 제품의 전원은 이 아래쪽 베이스 왼쪽에 있는 이 스위치로 그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표현했듯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매뉴얼을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 토남도 자사 바늘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 VTA 뭐 수평 같은 걸 맞출 일도 없지만 침합 같은 걸 조정할 때도 굉장히 절묘한 게 침합계 있으신 분들은 그냥 침합계를 쓰면 되지만 그런 게 없거나 좀 더 편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저 뒤쪽에 있는 밸런스 웨이트를 끼워서 전체 토남이 수평이 되게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2g을 줘야 되는데 그 밸런스 웨이트 그 추를 딱 한 바퀴를 돌리면 정확하게 2g의 침합이 이렇게 실리게 되는데 그거를 저쪽에 있는 엔티스케이팅을 2로 올려서 똑같이 맞추게 돼 있는 제가 해봤는데 이게 오래 걸려봐야 5분 이상을 걸리지 않을 그렇게 아주 쉬운 조작으로 침입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편리하게 돼 있다는 거 같이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P2 플라나 2 신형 ND3 카트리지를 장착한 P2의 소리를 들어보고 이 제품의 음질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he's crazy like a fool. What about Daddy Cool?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장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길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들 속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를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것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네, 시청은 또 같은 레가의 포노 앰프인 포노 MM, 이 무빙 마그네트 버전 포노로 연결해서 시청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턴테이블의 성능을 사운드로 판별하는 방법. 턴테이블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들려야 된다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역시 첫 번째는 트레이싱력이에요. 하이엔드 제품이든 보급형 제품이든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기가 아는 LP를 올려놓고 그 소리가 일단 다이나믹스가 제대로 나오는지, 특히 이 보급형으로 갈수록 그게 조금씩 무뎌지고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 역시 카트리지의 성능이기도 하지만 그걸 붙잡고 운행을 해주는 톤암의 성능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렇게 표현하는데, 턴테이블 전체를 자동차라고 봤을 때 이 플랫톤과 차체 어떤 견고함과 유연성, 이거는 베이스와 모터가 담당하는 거고, 톤암은 그 중에서 그 차체와 엔진이 발휘하는 드라이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회전을 빠르게 하고 몸이 이렇게 쏠리지 않게 하는 이런 서스펜션을 발휘하는 게 톤암이라고 했을 때, 이 카트리지는 타이어예요. 그 차체와 모든 서스펜션, 기타 성능들이 톤암까지 이어져서 발휘가 되고 있지만, 결국 도로면의 상황을 그대로 탑승자한테 전해주는 거는 타이어의 성능에 달려있는데, 실제 그 차의 드라이브 느낌은 그 타이어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옮겨오면 그게 음색과 다이나믹스, 스테이징, 기타 공간 느낌, 정숙도, 이런 게 모두 카트리지에 담겨 있는 거고, 그 카트리지의 모든 능력을 붙잡고 그게 발휘되게 해주는 게 역시 톤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미묘하게 결정해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드선, 이 케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앰프와 스피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일단 턴테이블 자체의 성능에서 톤암과 카트리지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그런 성능들을 좌우한다는 것을 일단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P2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P3하고 매우 근접한, P3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미묘한 부분들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히 부분이 나겠지만, P2는 P3에 매우 근접한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턴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ND3 같은 신형 카트리지를 장착한 채로 들어보면 P3가 잘못하면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줘요. 기본적으로 이 LP 그루브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리는 선명하지만 아무리 이 LP를 깨끗이 닦지 않았다고 해도 그 거칠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루브 노이즈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느껴지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주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다이나믹스가 잘 나오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특유의 쿵쾅거리는 이 묵직한 80년대풍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이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잘 들려서 이 등급의 다이나믹스는 보급형 턴테이블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톤암과 카트리지가 만들어내는 한 등급 이상 올라간 그런 다이나믹스로 들려서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품질이 높은 이 베이스가 해결이 되는 걸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들어본 이 상위의 느낌도 있죠. 그게 이제 악기수가 많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장 같은 이 곡의 명연 중에 하나죠. 앙드레 프레빈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이 연주와 녹음이 대단히 해상도가 높고 미세한 구간들까지 보이는 그런 연주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 곡 특유의 포근한 하모닉스와 음색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중역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게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상급기일수록 이 P2에서 그 소리가 고급지게 들린다는 거, 이게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악기 수가 많아지고 전체 오케스트라가 총주로 쭉 몰아갈 때도 전체적으로 분해력이라고 그러죠. 그 악기들이 잘 구분이 돼서 들리기도 하지만 음색 자체가 대단히 고급지게 들린다는 거. 물론 여기서 상급기가 되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스테이징이 넓어집니다. 뭐 앞뒤로도 그렇고 상하로도 그렇고 전후 간의 그런 깊이감도 늘어나는데 그게 아주 크게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사이즈 안에서는 그 입체적인 느낌들과 홀로그래픽한 느낌 이런 게 잘 떠오르는데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배경이 상당히 정숙하다는 거. 그게 디지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날로그에서는 그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기계적인 메커니즘과 전기적인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나타났을 때 그게 가능한 게 그 노이즈가 거쳐있는 그런 깨끗한 배경이거든요. P2는 그런 노이즈에 대한 해결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턴테이블이라는 거를 이 라흐마니노프를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고서 이런 제일 일반적인 이런 곡도 한번 들어봤는데 조용필 8집에 있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 곡은 뭐 대단히 하이파이적인 녹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를 변환시킨 디지털 음원을 가지고 스트리밍이나 디지털 음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기 때문에 LP로 들어보면 질감도 그게 얼만큼 디지털과 다르게 들리느냐 이게 그 턴테이블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곡의 어떤 생동감과 질감 사실은 이거보다 꽤 높은 MC형 바늘에 진짜 근접하는 살짝 보풀보풀하게 표면의 입자가 느껴지는 이런 느낌 이게 MM형 바늘보다는 MC형 가까운 그 정도의 품질을 들려줘서 특히 이 곡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조용필의 음성과 이 연주를 정말 오랜만에 반갑게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자, 레가 P2 새로운 ND3 카트리지를 장착하고 업데이트된 이 제품은 마치 기존의 P2는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듯한 여기에 뭐 물론 레가의 상급 카트리지를 쓰면 좋겠죠. 뭐 아페타, 아펠리온 이런 거 그 연결해서 MC 포노 앰프 쓰면 소리가 훨씬 좋아지겠지만 2등급의 턴테이블로 그냥 좀 편하게 쓰고 싶은 레가의 플러그 앤 플레이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들을 수 있는 레가의 초기로부터 그대로 진화한 형태 그렇게 쓰실 분들한테는 음질만 좋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ND3 카트리지를 장착한 P3는 꽤나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LP 소리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로운 P2 소리에 만족스러워 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쓰기도 편하고 배치도 편하고 그리고 음질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레가란 턴테이블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고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 제품인지 그런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새로운 P2가 등장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D3를 장착한 레가 P2 여러분도 본인이 좋아하는 LP 하나 들고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